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일 국제경제TV를 방영하겠습니다. 이사 28차에서 이어 29차는 세계를 경험한 저 김상덕이가 저의 도정정신 비즈니스 관계를 즉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차 오늘은 위 비저 제목은 세계 시장에 도전한 한국인 또 한국인의 테크닉이라는 위 비저를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차에서 언급했듯이 1977년부터 시작한 특수 수입 목재 상사를 창업해서 폭발적인 상품을 공급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을 위시해 각 지방 공업 지역의 인구 집중이 되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간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이 수요에 맞춰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1961년부터서 정책이 자주 자립, 경제 자립, 생산성 증대, 그리고 공업시설 확충 정책, 서울 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수원, 그러게 전라도의 이리여수, 경남의 대우조선, 대우거제조선, 울산 공업단지를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즉 공업단지가 설립이 되면서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2차 경제개발 1967년부터서 1971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총생산 5년 동안 1년에 4.7%가 증가되고 경제성장 년 7.1%가 성장되고 수출액이 4.2배가 늘어났습니다. 총생산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나면서 AID 외자 도입으로 주택, 강남에 AID 아파트가 생겼죠. 주택사업, 시멘트 공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디젤 기관차, 발전소 증설, 그리고 소득 차관으로 전화기 증설, 그리고 전화기 하면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백색, 청색 전화가 있는데 굉장히 전화가 부족해서 전화 시설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선공사 증설,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차관 도입으로 원양어선, 동원 원양, 그리고 사저 원양, 뻘법 원장, 그리고 민간기업의 기업의 기술이 확장되면서 용역도 4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서게 되고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삼익주택,
여의도의 공장 아파트, 지금도 정미 아파트가 그때 그 건설한 아파트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의도가 그렇게 이제 발전되고 또 정치 도시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신축하고 여의도 유수별등에 들어설 때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에 빠르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주택 사업으로서는 강남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 사당동이 우리 강남보다도 더 개발이 먼저 되었습니다. 사당동의 3호주택 그리고 정우 개발 그리고 삼액주택이 선두주제로 나갔습니다. 특수 목재를 저는 수입을 해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이 건설회사에서 가구회사 그리고 주택 건설업에 납품을 하고 그런 공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해서 차관으로 경제를 확장시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해외 출장을 도전하면서 출장을 하면 3,000불밖에 가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완관리법이 엄중해 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이름은 금호 특수목재 상사, 금호 합판상사, 금호 미장 합판상사 세 회사를 창업을 해서 2차 가공, 4차 가공해서 건설회사, 가구회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 건설업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호주택, 정우개발, 한양주택이 주류를 이뤘고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입하는 티커, 그 다음에 올라트, 그러게 석이, 그 다음에 구루미 등을 공급을 했습니다. 특수 목재를 수입하면서 합판 무늬목을 접착제로 프레스에 접착시켜서 샌딩을 하여 합판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가구 그 다음에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당시 공장은 서대문 홍은동에 있었는데요. 직접 판매 가게를 을지로 상가에 두고 소도매도 했습니다. 합판을 수입한 나라는 미얀마가 티크로서는 최고 질이 좋습니다.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등에서 수입했는데요. 이 수입한 목재를 2차, 3차 가공해서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익이 좋았습니다. 1977년부터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의 저와 내수 산업은 비교적 안정이 되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영국에서 제일 번화한 피카데리 빅토리아 왕 동상 뒤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당시에 문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스포츠 웨어 쪽으로 생산을 내는데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경비를 소모해 가면서도 제가 도전을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고 저도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대뽀로 도전한 것입니다. 4번 운도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그리고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저희 회사를 런던에 두고 리비아까지 4시간 걸리는데 리비아 카다피의 원수가 당시에 즉 지도자 리비아 지도자 원수라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리비아 대통령이 사막의 녹색혁명, 사막에서 먹는 것을 리비아 국민이 먹는 것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식량혁명, 식량 자급자족 혁명을 캐치프레이로 이렇게 정책을 엮어 나갔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이 대우, 현대건설, 유원건설, 한양건설, 삼성중화건설이었습니다. 그때는 쿼터 제로 5개 회사만 진출 허가를 정부에서 내주고 또 수주를 하게 되면 보존제도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 같은 이러한 조그만 회사는 진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진출하기 위해서 다음 해 때는 여러분에게 그 애로사항, 내가 힘든 사항을 낱낱이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아 정부의 농무성 관계에 대해서 그 농수로 그 로드공사, 농수로공사에 참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라이선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출했을 때는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그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것을 고비를 넘기면서 진출한 허가를 받고 진출했습니다. 그것은 농업 관계 라이선스가 있는 미국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하지 않으면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AD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럴 디벨롭먼트라는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4번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인덕도 있어야 되고요. 운도 좋아야 하고 참 여러 가지 도전 정신이 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리비아의 중소기업으로서 라이선스가 없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자금을 쏟아부어 가면서 런던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서쪽에 있는 템파에 20일 동안 예정으로 미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20일 예정으로. 그때 플로리다주 템파에 갔는데 정말 템파는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마이애미 서쪽의 템파라는
마을이 있는데 정말 부자촌입니다. 개인 주택의 거의가 90% 이상이 전부 다 수영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7년도 그 당시에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2박 3일 동안 고깃배가 떠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고깃배를 저는 고기를 잡는 배를 저는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리비아 분이 템파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리비아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도와주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사업이고 우리 국내에서 사업을 했지만 저는 국제 라이선스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참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저는 템파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처남이 이름이 바시어 조다 장관인데 현재 리비아 농무성 장관인데 카다피 혁명 때 같이 혁명을 한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 미스터 김상덕이가 리비아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도전을 해서 리비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일단 사업체로 만들어 나가 보겠다. 그렇게 무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도와주어서 런던에서 리비아까지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런던에서 출발해서 리비아로 가서 바시어 조다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농무선 장관은 혁명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트리폴리 그랜드 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장관실에 전화를 하니까 이미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장관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더만은 어서 오세요. 제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기에 김일성 바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때 이미 북한에서는 500명의 간호사, 그 다음에 농업개발에 500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북한 농무성 차관이 직접 와서 저보다 먼저 와서 장관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6.25 사변을 침략을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안법이 상당히 강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면담을 하고 한 후에 제가 이제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비아에서 개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면은 제가 적극 장관님을 그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장관은 처남한테 이야기를 매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진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 라이선스가 없고 또 정부에서 허락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30회는 제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과정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미국의 농업개발회사 USA 아메리칸 어그리컬처럴 디벨롭먼트 인터내셔널 IAD 라는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진출을 하는 계기를 삼았는데 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중소기업 여러분이 요즘은 정보도 좋고 그렇지만은 진출하는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진출을 해서 투자하는 그런 돈이 로스가 안 하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게 되면은 전부가 좀 성공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각 분야의 기술을 도와서 대기업도 살고 우리 중소기업에 사는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또 30회 이 리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론을 마치고 5월은 가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